최덕신 변호사의 법률 체크. 오늘은 스토킹 잠정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이 범죄임을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입니다. 2021년 4월 20일 날 제정되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스토킹이라는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제2조 1호 강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토킹 행위로 전화, 문자, 애플리케이션으로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상황에 따라 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적용하여 스토킹 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면 경찰은 상황에 따라서 응급조치, 그 다음에 긴급 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적용하여 스토킹 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3조의 응급조치라고 하는 것은 스토킹 신고 시 현장에 나가 즉시 취하는 조치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는 스토킹 행위 제지, 중단, 통보, 처벌, 경고와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 절차 등 긴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 절차 등을 안내하고 상담소,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를 합니다. 3조에서는 응급조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4조부터 7조까지는 긴급 응급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신고 시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 행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취하고 사후적으로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긴급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후 승인을 요하도록 한 것이죠. 스토킹 처벌법 8조부터 11조는 잠정조치라는 이름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하는 조치입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으며 각 조치를 병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근 이 잠정조치와 관련한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하여 2022년 7월경 잠정조치 기간이 2022년 9월 3일까지인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검사는 다시 청구서의 범죄사실이 앞선 잠정조치 청구 당시 범죄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2022년 9월 8일 잠정조치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하여 2022년 7월경에 잠정조치 기간이 2022년 9월 3일까지인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고요. 이후에 검사는 다시 청구서의 범죄사실이 앞선 잠정조치 청구 당시 범죄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2022년 9월 8일 잠정조치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심은 종전 잠정조치 결정과 동일한 스토킹 범죄를 이유로 다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전 잠정조치 결정과 동일한 스토킹 범죄를 이유로 다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여 원심 1심 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의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정황으로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잠정 조치를 위해 새로운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기를 기다리도록 요구하는 결과에 이르므로 스토킹 범죄의 특성과 잠정 조치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재구속 또는 재체포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스토킹 처벌법의 잠정 조치에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재잠정 조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없는 이상 기존 잠정 조치 이후 새로운 스토킹 범죄가 없더라도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의 잠정 조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접근 금지 잠정 조치도 허용된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년 2월 23일자 2022모 2092 결정입니다. 대법원 결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접근금지 잠정 조치 결정이 내려진 행위자에 대하여 그 잠정 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다시 스토킹 처벌법 9조 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감사합니다.